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부모 자식 간의 잘못된 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잘못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싸웠거든요. 예. 아니 왜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까먹어가지고 예. 그 다들 당황을 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그거를 까먹었다. 예. 까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야, 그 중요한 걸 까먹냐? 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지금 정신 안 차릴래? 너 그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예, 대부분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맞아요. 그 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렇게 잊어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 그지? 라고 이제 아이에게 조금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렇지. 그런 일들은 중요한 일은 메모도 하고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 그러면서 사실 아빠도 그런 일은 있었어.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겠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감정이 섞인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게 잘못된 대화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잘못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네. 좀 아프지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어쨌나요?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서로 간에 힘들어진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화 말이라는 게 틀린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해서 옳은 말 정말 옳은 말이거든요. 옳은 말을 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같은 말을 해도 뭐라 그럴까요? 그분이 그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을 때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것과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자기 이야기를 계속 퍼붓는다고 하죠. 퍼붓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받아들일 자세가 될까? 선생님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어제 저녁 한 11시 반쯤 어떤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술 한잔 하셨더라고요. 밤늦게 전화한 것도 조금은 어려웠는데 저한테 이제 충고랍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형, 나나 되니까 이 정도 말해주는 거야. 남은 이야기 해주지도 않아. 알았지? 라고 말했지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여운이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생각해 줘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정말 고맙다. 근데 나도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너는 말을 끊어버리더라. 하고 나니까 그 친구의 말이 100번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를 보는 어떤 시선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까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되씹으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가서는 기분 나쁘네. 기분이 나쁘네. 그리고 이렇게 밤에 12시 다 넘어서 무리하게 이게 충고야 라는 그만 봐버려 절교해버릴까 하는 정도까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황일 때 대개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쪽 사람들이 대개 말하는 톤이 이렇거든요. 난 직설적이야. 난 돌려서 말하지 않아. 난 솔직해. 우리 화끈하잖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간지러워. 근데 그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좀 가식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한번 이쪽 사람들도 말의 그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돌려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그분이 반성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쪽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소위 말하면 찔러서 아주 통쾌할지는 모르지만은 상처를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잘못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잘못된 대화가 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첫 번째가 네. 부모님이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의 주입식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해왔다. 근데 그걸 대화라고 부모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잘못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그 공감 능력이 사실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실 좀 깨달았네요.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이 대화있냐.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아프게 직설적으로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게 대화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공감의 어떤 것은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을 독설이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야기가 듭니다. 그리고 또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해봤자 아이고 하나만 하지 라고 하는 어떤 선입관 네. 이를 갖고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이 저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대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그냥 지시, 뭐 명령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빨리빨리 그냥 끝내고 저는 그냥 돌아서 버렸던 느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 기간제 선생님을 뽑아요. 네. 그 뽑는데 저 지인이 어제 저녁에 전화가 또 와서 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데 왜 시험을 볼 때마다 많은 동료 교사들이 나에게 나쁜 점수를 줘서 지금 10번을 응시를 했는데 떨어져서 막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한 10년 동안 살펴봤어요. 봤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일, 바른 일, 부지런한 일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그런데 상대방과의 소통에 있어서 뭐랄까 함께하는 면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 내 교육관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편해하다 보니까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거죠. 즉 말해서 자기의 선한 행동들이 남들이 인정해주고 공감되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거지 네. 혼자서 옳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이 앞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차별하면서 말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큰아이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학교 한 번도 안 가도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렇게 잘 됐잖아. 근데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누가 난 거야? 어쩜 그렇게 다를까? 이렇게 말하면 그 작은 아이가 어머니 나도 이제 큰형님처럼 꼭 그렇게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형하고 비교해? 그렇죠. 예,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을 잘라버려요. 무슨 말을 하려다 보면 알아. 네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거든. 너 이 말이지. 뻔해. 너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 너 지금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어긴 거에 대한 변명하고 있잖아. 말 안 해도 알아. 이렇게 말을 잘라버리는 거. 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까요? 냉소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가 그랬으면 그랬지. 뻔하다. 아이고 언제쯤 변할까? 내가 봐서는 너는 안 고쳐질 것 같다. 너 그 말하는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 이렇게 비꼬고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소금이죠.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반복이 돼서 지친 거 아닐까요, 부모님이? 지치죠. 예. 자, 부모님은 어른이에요. 어른이 다르다는 점은 뭔가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지야, 그 이야기는 어제 엄마가 또 들었네. 네.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좀 피곤하다. 네. 그렇지? 너도 똑같은 이야기를 친구가 계속 번복해서 약속을 어기면 너 얄밉지. 네. 그런 기분이야 엄마는. 응? 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우리 앞으로 그렇게 반복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떨까? 이럴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지 이거야. 이러니까 그래. 넌 그래서 그런 거야.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 되는 거고요. 방금 민지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예, 우리 작가 이름 딸 이름이 민지인데.
그러신가요? 민지한테 그런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최은영 작가님한테도 제가 크게 배웠어요. 여기 와서 어느 날 네. 저기 인터뷰를 하고 가는데 네. 선생님 참 좋은데 선생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말이 빨라서 남이 공감하고 고개 끄덕일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잘해요. 잘하시긴 잘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때까지 한 1,500개 정도 강의를 했던 네. 강연 자료를 돌아봤더니 네. 제가 어디 그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말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너무 빠르게 그 사람이 공감하고 끄덕일 시간을 주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크게 깨닫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차분해지고 톤이 좋아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최은영 작가님한테 제가 배운 게 두 가지예요. 저의 잘못된 부분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말.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크게 들었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상대방이 자녀하고 이야기를 하든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산만하게 들으면 안 돼요. 집중해 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 눈을 마주치고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엄마는 그때 몰랐네. 이제 이해가 되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설거지 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다 닫았다가 전화 받다가 들락날락 하면 아이가 집중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기분 나쁘죠. 속인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집중하고 오롯이 그 아이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지 못할 때 잘못된 대화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부모의 모습이 부모가 보여주는 그 솔직한 모습이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 부모의 그 모습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진실된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전달할 때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지 그 직설적으로 전달해서 대화가 안 되게 만드는 것은 자녀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죠.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엄마 그래 나는 그걸 몰랐네. 엄마 말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듣나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이 그걸 가르쳐야죠. 정말 학교에서도 여러 아이들을 보면은요. 선생님들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선생님들이 어떤 학부모 민원을 받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옳은 말이에요. 그 선생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어머니 저는요 30몇 명의 학생을 데리고 있거든요. 내가 근데 어머니의 딸인 민지만 오랫동안 쳐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아이도 생각해야죠. 나는 민지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그건 팩트예요. 아까 선생님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해보면 선생님 말씀이 옳으네요. 내 욕심이 너무 컸네요. 이렇게 말한 부모보다는 선생님 난 힘들어서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라버리면 제가 말할 맛이 안 나네요. 참 섭섭하네요. 라는 감정을 갖지 선생님 말이 맞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만약에 어머니 그러시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 수업 때문에 우리 차분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시에 전화를 다시 해주면 어떨까요? 충분히 저는 민지를 이해해요. 그러면서 민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방법을 알려준다면 부모가 기운을 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 제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그거. 어제가 월요일인지 알았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연휴가 끝났으니까. 네. 월요일인지 알아서 저랑 한 약속을 까먹어 버렸어. 네.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는 오늘 어디인가로 가야 되는 약속이 있나 봐요. 네. 그거는 기억하고 오늘 가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내일 그 당시에 우리 납부금을 내거나 필요한 돈이 있을 때 집안 형편 생각을 다 해서 어머니나 몇 월 며칠 날 학교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부모한테 말씀했어요. 아니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돈 필요해. 나 그거 갖다 내야 되거든. 이렇게 말한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있죠. 있죠? 예. 아이예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해서 받아들이고 전라도 말로 영림할 수 있도록 영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영림해야 되는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부모님이 이런 것을 저한테 여쭤보대요. 네. 요즘은 자녀도 부모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 자체가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이런 거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선생님 생각은. 글쎄 그것도 어렵네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감정이 먼저 앞서니까. 맞서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보다 맞서서 대화를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맞아요.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문자로 바로 옆방에 있으면서도 문자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 문자로 하는 게? 그렇죠. 가능하면 대면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시대적 흐름 때문에 문자를 하더라도 그 문자를 하는 방법이 통보식 문자를 서로 하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 알겠지? 알아. 아주 인스턴트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오프라인 상에서 대화를 하듯이 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그 뭐랄까요? 그 인터넷상에서의 어려운 좋지 않은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이제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간에 대면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기회마저 소멸되는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라. 예. 그리고 당신은 어른이니까 좀 참아야 되고 당신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 까먹은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으니 너무 다그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박주정 선생님은 성인 군자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왜 똑같이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또 다짐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늘 변해가는 겁니다. 정말 학교에서 집안에서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된 아이는 학교에서도 남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대화의 기술도 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잘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회성이 있는 아이가 되고요. 집에서 일방적으로 늘 당하고 또는 대들고 했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하고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 모습 이게 어쩌면은 앞으로 아이가 살아나갈 때 가장 큰 필요한 필수 요건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가르침을 받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